차명 주식이라는 게 사실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게 그 증여세 계산하면 사실 다 몇 억씩 나옵니다. 어떻든 간에 이 세금을 줄이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저희가 해결 못하면 그거는 못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러면 이제 명의신탁을 이제 해결해야 되겠죠. 근데 사실 이게 사실 명의신탁을 해결하는 거는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저희도 사실 이거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어떻든 간에 좀 보시죠.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2014년도에 그 이제 명의신탁 그 간소화 제도가 생겼죠. 이게 사실 이게 이름은 그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명의신탁 실소유자 확인 제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명의신탁 간소화 제도라고 보통 얘기하죠. 근데 이거는 그 이게 14년도에 생겼는데 뭐 어떤 세무사님이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없어진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이제 그건 아니고 지금도 이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 이게 이제 어떤 제도냐면 2014년도에 그 중소기업들 명의신탁 문제가 자꾸 대두되니까 이제 국세청에서 니들이 그 입증할 수 있는 자료만 일단 가지고 와서 해보자.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요건에 충족하면 이제 국세청 내부 자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거랑 이제 비교해 봐서 이거 실소유자가 있으면 이걸 갖다가 이제 명의신탁 해지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뒤에도 나와 있지만 이 입증할 수 있는 뭐 자료 이런 것들도 사실 미비하고 또 이게 그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이 그 이제 2001년인가요? 그때 그 상법 개정되기 전에 이제 발기인 규정이 있어서 명의신탁 한 경우 그래서 2001년 그 이유권은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그 이후에 이제 증자를 했을 때 이제 불균등 증자를 하면 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대표님들은 이게 이제 우리 회사가 불균등 증자했는지 균등 증자했는지를 모르십니다. 그래서 그 이제 자기네 기장세무사한테 이제 얘기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했다가 뭐 이제 각하되는 사례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대표님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계셔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명의신탁 간소화 제도는 사실 활용하기가 이제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그 저도 지금 이거를 몇 개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그 회사도 그 자꾸 이렇게 주주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뭐 B에서 C로, C에서 D로 이렇게 계속 바뀌었는데 사실 그거 세금을 다 따져보면 이게 증여세가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 앞에 제가 얘기 보내드린 것처럼 이제 그거를 좀 이용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게 이제 그 명의신탁 간소화 제도는 지금도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간소화제도 요건인 겁니다. 이게 그 간소화제도 요건은 이제 첫 번째는 그 이제 중소기업에야만 되는 겁니다. 그 조세특례 제한법상 우리 회사가 중소기업에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법인이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게 그 발기인 규정이 있을 때가 그 제일 마지막으로 있었을 때가 2001년 7월 23일 이전입니다. 그때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어쩔 수 없이 주식을 이제 나누는 것들 뭐 그래서 이게 요건이 되고 세 번째는 그 실소유자와 명의수탁자가 법인 설립 당시에 발기인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이 발기인이어야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게 좀 쉽진 않죠. 그래서 요 요건에 맞는 사람들은 어떻든 간에 이제 명의신탁 간소화 제도를 통해서 그걸 해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하나 빠졌는데 2014년도에 그때 규정이 그 직전년도 순자산 가치가 30억 미만인 주식만 명의신탁 해지를 해서 명의신탁 간소화 제도를 통해서 가져올 수 있었는데 그 규정은 사실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식 가치가 뭐 100억이라도 그 간소화 제도를 통해서 이 요건만 맞는다면은 이제 그 주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설립 당시에 명의신탁한 주식의 범위는 그 법인 설립 당시에 명의신탁한 주식, 우리가 이제 기업 활동을 하다 보면 이제 합병하고 분할이나 유무상 등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되는 거고, 또 실명 전환 전 명의수탁자가 이제 퇴사하여 이제 다른 사람한테 재신탁한 경우, 이것도 다 그 명의신탁 실제 한 주식으로 봅니다. 이게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무 처리 규정을 보면 그 이 회사가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현재 그 조세틴의 제한법상 중소기업이어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실제 소유자하고 명의 수탁자가 그 발기인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그 처음에는 자본금 1억이었는데 이제 증자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일 그 주식을 증자할 때 균등하게 명의 수탁자에게도 증자를 했다. 이제 그러면 이거는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균등한 증자한 그 주식에 대해서도 그 명의 수탁 환원 제도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제 불균등 증자를 했다. 증자할 때 이제 이러면 요건에 빠지는 겁니다. 자, 이제 사무 처리 규정을 또 보면 그 이제 명의신탁한 주식과 이제 실제 소유자 간의 이제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이제 이거는 그 국세청 그 별지 서식에 보시면 다 있는데 제가 여기다 이제 올리진 않았습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 그 이제 명의신탁한 사람 그리고 명의수탁한 사람 그래서 그 주식수 그리고 또 그 현재 이제 주식가치 평가에서 가액 뭐 이런 걸 다 이렇게 쭉 써서 제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실 거고 이거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는 이제 작성해서 해야 되고 이제 세 번째는 그 이것도 이제 당연한 겁니다. 어차피 이게 명의 개설을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소유자하고 명의자하고 이제 인적사항 뭐 주식수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써야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그 뭐 경유서, 사유서 그리고 신분증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 요즘은 그 이 제도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옛날에는 14년도에는 이제 30억 미만만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그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억 이상도 다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그 사실 그 회장님이 유보하시고 이제 이런 상태의 주식들 그리고 뭐 확인서를 좀 받아놓은 것들은 이제 현실적으로는 그 제척 기간이 지났으면 이 간소화 제도를 통해서 가져오는 게 사실 제일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또 그 이게 그 공유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방청하고. 그래서 이제 그 원래 그 주식수가 이제 50%만 갖고 있었는데 또 이제 나머지 50%를 찾아오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간주 취득세에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또 지방 국세청하고 다시 이걸 갖다가 합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우리가 이제 입증을 해야 이제 간주 취득세도 안 무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명신탁 그 해지를 통해서 이 주식가치, 그러니까 주식을 다 가져오면은 간주 취득세를 낼 의무는 없는 겁니다. 자, 근데 그 이렇게 환원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명시탁 해지를 하면 그게 통지서가 옵니다. 근데 그 밑에 보면은 이거는 그 국세청에서 이게 판단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명시탁이라는 걸 확인해 준 거다 이렇게만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국세청에서는 그렇게 확인해서 명시탁을 환원해 주지만 만일 무슨 문제가 생겨서 실소유자가 나타나거나 뭐 이랬을 경우에는 그건 이제 국세청에서 책임지는 일은 아니다. 이제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그 국세청에서도 뭐 환원 그러니까 해지는 해주지만 그래도 뭐 자기가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이렇게 일면 빠져나갈 구명은 또 이제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예.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제일 관심 있는 거죠. 이 차명 주식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예, 첫 번째는 이제 일반 명의신탁 해지,
뭐 이거죠. 사실 이거는 국가에서도 장려하는 거고, 현실적으로 뭐 이거를 통해서 잘 해지하고 뭐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거증 자료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요건에 맞춰서 들어가면 또 해결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소송을 통한 거. 이거는 우리가 뭐 자료가 없다든지 또 요건을 못 맞추면 또 그 주식 주주 확인 뭐 이런 소송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그쪽에서 또 소송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다툼을 통해서 차명 주식을 또 이제 회수할 수 있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이제 이게 이제 저가 양수도 하는 건데 사실 이것도 많이 하죠. 근데 이거는 사실 이게 복병입니다. 이게 사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하실 때 조심해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 사실은 최근에는 이제 과세하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상속 또는 이제 가압상속, 어떻든 간에 이제 상속이 개시되면 이게 차명 주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해결하는 거고,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 신탁을 통해서 차명 주식을 해결하는 건데, 사실은 이게 사실은 우리 이제 시간이 흐르면 그 주식을 또 가져가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 우리도 가져오고 싶은데 합의는 다 됐지만 이게 가져오지 못하는 이유가 이제 세금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세금만 아니면 당장 가져올 수 있는데 이게 세금 때문에 못 가져오니까 어떻든 간에 이거는 좀 보완적인 장치인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쓰시는 게 이제 이 다섯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는 명의신탁 해지를 통한 차면주식 해결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실사례인데, 이제 이 회사는 어땠냐면, 발기인 시점부터 이제 차명 주주로 명의신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원래 이제 대표님이 개인 사업자 하시다가 이제 법인전환 하셨는데, 그 직원도 개인 사업자였을 때부터 이제 직원이었고, 이제 현재도 이제 법인의 주주입니다. 그리고 직원이죠. 근데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해서 이제 가다 보면 사실 이제 그 당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직원 명의로 하시는 대표님도 꽤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든 간에 이제 이거는 이제 이 방법으로 해결해 드렸는데 그리고 이제 3번은 이제 발기인이 이제 3명 이상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직원을 갖다가 이제 주식을 이제 준 거죠. 명의신탁으로. 근데 사실은 여기 회사는 명의신탁 해지 요건, 명의신탁 그 요건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저희가 서류를 꾸며서 일반 명의신탁으로 해결한 사례입니다. 간소화의 요건은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왜냐면 2003년인가 4년에 설립된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자나 배당 및 뭐 주식 이동 이런 게 없었고, 그리고 이제 금융 증빙 자료도 이제 존재했고, 그리고 실제 명의신탁한 주식 당사자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간소화 요건에는 해당이 되진 않았지만 저희가 이제 서류를 꾸며서 이렇게 해지한 사례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증여세 신고가 이제 3개월이죠. 근데 3개월에서 그걸 또 이제 6개월 동안 또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9개월이 지나야 무슨 뭐 판결이 나든지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가 해보면 얘네들이 뭐 답변을 안 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뭐 통보를 해준 경우도 있고 그냥 답변 안 해주고 그냥 쭉 그대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간소화 서비스 한 것도 아니고 뭐 소송한 것도 아니고 이제 이런 요건만 되면 사실은 이제 해지를 통해서 해결할 수는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소송을 통한 판결에 의한 명의신탁 해지. 예, 이거는, 사실, 이거는 제가 할 얘기가 많은데, 이거는 사실 하도 오래전 회사라서, 이게 뭐 증빙 자료나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가지적 기한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15년 3개월도 경고했고, 그리고 지금 차명으로 돼 있는 주주들이 다 어디인지도 모르고 이분들이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명시탁 간소화 제도를 이제 할 수도 없었고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소송을 통해서, 이제 소송이란 거는 뭐 다툼의 소송이 아니라 이 주식이 내 주식이다 이렇게 이제 판결을 이제 받은 거죠. 이제 그런 소송을 한 건데, 이제 물어보세요, 어떤 분들이. 아, 이게 저기 그 저 차명으로 된 주주들이 뭐 어딘지도 모르고 뭐 이거 어떻게 되냐. 이제 사실은 이제 소송을 하면 이 법원에서 이제 그분들을 찾아줍니다. 그래서 이제 송달도 하고 또 이제 그 송달 안 받으면 또 공시 송달도 하고 뭐 이렇게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 저희한테 이거를 뭐 6개월 안에 해결해 달라 뭐 이렇게 얘기들도 하시는데, 사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그 주식들이 그 이제 요새는 또 압류도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적극적으로 이제 실소유자분들이 이거를 찾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이 건은 사실은 이 차명 주주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제가 왜 그 차명 주주가 돌아갔는데 이걸 그 상속인들이 안 가져갔나 이제 생각을 좀 해보면, 아마 그 차명 주주였던 분이 그렇게 이제 재산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 상속인들이 뭐 신고도 안 하고 뭐 이렇게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그런 경우도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압류는 또 기가 막히게 다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압류에 대한 거는 그 전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거를 이제 압류 해제 요건을 맞춰서 이제 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 차명으로 된 주주가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또 뭐 이 사람이 뭐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연락도 안 되고 뭐 이런 경우에는 이게 어쩔 수 없이 이제 소송을 통해서 명의신탁 해지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제일 좋은 게 이제 간소화 서비스로 해서 그 명의신탁 간소화를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거는 국세청에서 이게 그 판결을 딱 해줍니다. 이게 판명을 해줘서 이 주식은 이제 간소화로 이제 찾아온 거다. 근데 이렇게 소송을 통해서 하면은 이거는 국세청에서도 이게 제척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과세할 근거도 없고, 또 우리 입장에서도 뭐 이걸 신고해서 할 그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 상태로 쭉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말에 이제 명의 개소만 해놓고 이제 그렇게 쭉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이 제 생각에 한 5년이 넘었는데 한 4, 5년 됐습니다. 이 건이. 그래서 지금 뭐 이 상태로 그냥 이렇게 쭉 가고 있는 겁니다. 대신에 무슨 이렇게 뭐 이거 확인하거나 이제 그런 거는 못 하는 겁니다. 저가 양수도를 통한 차명 주식 해결. 그 제 생각에는 이게 제일 어려운 겁니다, 사실. 이게 그 뭐 차명 주식의 이제 특수관계가 아니고 그 이제 차명 주식 주주 비율이 30% 미만이고 경제적인 연관관계가 없고, 또 이럴 경우에는 이제 그 뭐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그러면은 뭐 몇 년에 걸쳐서 뭐 나눠서 거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그 지분율이 높지 않아 액면가액으로 양수도도 가능하다 이렇게 써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액면가라는 거는 이건 그 지분율이 낮으면 그 가액에 대해서 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한 주에 뭐 100원씩 해서 거래해도 사실은 그거는 가액을 논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안 됩니다, 사실. 그리고 그 이 주식을 찾아올 때 또 이제 자제분 이름으로도 많이 찾아오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아주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본인이 받아왔다가 그 다음에 뭐 증여나 상속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이거는 그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제일 어렵고. 그리고 사실은 이게 그 물론 이제 이렇게 사오실 때 뭐 거래할 때 이제 거래 대금을 이제 저 증빙을 하시잖아요. 뭐 입금을 해서. 근데 그 입금하는 거는 뭐 당연하고, 또 우리가 이제 소명 나중에 이제 그 명의신탁이라고 의심받아서 소명하라 그러면 이제 소명할 때도 이제 그 자료는 뭐 분명한 거고, 두 번째는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건데, 이게 이제 누가 봐도 차명 주식이었다는 게 좀 입증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이 차명 주주가 이 주식을 취득한 경위, 또 왜 그렇게 팔아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소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제가 일을 해보면
이렇게 하는 게, 이 적과 양수하는 게 제일 힘든 겁니다, 사실은. 자, 네 번째는 이제 가업 상속을 활용한 차명 주식 해결이죠. 보통 이거는 이제 제척 기간이 다 끝난 겁니다. 시간이 좀 오래된 것들이고, 그리고 이제 금융 증빙 자료가 이제 부족하죠, 보통 하도 옛날 거라서. 그리고 이제 당사자가 이제 명의신탁이었다는 걸 이제 인정하는 뭐 확인 뭐 이런 건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실제 이제 이 건도 저희가 해결한 건인데, 또 저희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해서 서류를 준비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돌아가실 때 이렇게 쓰려고 그렇게 이용하실 분들도 사실 꽤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렇게 권해드린 사례인데, 이건 이제 실제 주주가 그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에서 저희가 어떻든 간에 이건 그 가압상속공제로 하기 위해서는 이 차명 주주는, 차명 주식은 이건 이제 상속 재산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활용해서 이제 차명 주식의 이제 지분을 이제 환원한 이제 사례입니다. 자, 신탁 및 비영리 재단을 활용해서 회수할 수도 있죠. 자, 이것도 사실 상당히 어려운 얘기죠, 이게. 첫 번째는 이제 명의신탁 해지를 통해서 차명 주식 회수가 정말 어려운 경우, 그리고 이제 그 지분 이동이 이렇게 계속 있어서 이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식 가치가 너무 높아서 이제 과세 표준, 세금 낼게 너무 높아서 이것도 이제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자산 등이 너무 많아서 이제 간주취득세 이 부담이 클 때도 이렇게도 활용합니다. 또 그 차명주식 비율이 적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이건 제 실사례인데, 그 이제 회장님께서 그 직원들한테 이 주식을 좀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제 그렇게 주려다 보니까 이제 세금도 나오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좀 만들어서 이제 활용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제 이 사내근로복지금이란 게 뭐 일면 좀 쓰임새도 있지만 또 이게 또 맹점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당사자 간에 이제 명의신탁이라는 게 이제 인정이 되지만 이게 인정받기 쉽지 않을 때도 사실 이 비영리 재단이나 이제 신탁을 통해서 이제 활용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좀 맹점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내근로복지금 같은 경우도 이거를 이제 청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회사가 없어지지 않는 한 청산할 수가 없고, 또 이제 회사가 존속할 경우에는 청산할 수 없고, 또 이게 그 청산하려면 뭐 국가나 영리재단에 또 이렇게 증여식으로 귀속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한번 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면 이거는 뭐 그 다시 찾아오기는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신탁이란 거는, 그리고 이 신탁이라는 거는 이거는 그 어떻든 간에 저희가 손을 못 대면 이렇게 신탁을 통해서 이렇게 좀 리스크를 좀 해지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이제 신탁이 이제 끝나겠죠. 이제 그 기간 동안은 저희가 그 앞에 사례들을 통해서 할 때 그 리스크를 좀 줄여주는 것들입니다. 이게 사실 제가 설명하고도 상당히 좀 그 어렵게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간에 제가 좀 이렇게 알아봤고, 그 제 영상 또 다음에 또 올릴 거가 궁금하시면 이제 구독과 이제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제 영상 보시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제 저희가 이 영상 그러니까 이런 그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해결 못하면 그거는 사실 누구도 해결 못하는 겁니다.